오늘은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의 주요 상황들과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네네.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좀 퍼지고 있어요. 공포 현상이 2차 전지 배터리 판매에 악영향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전지 주식 끝났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청라 벤츠 전기차 사고 일단 어떤 사건인가요? 청라 벤츠 사고는 배터리가 아마 과충전 상태에서 8시간 이상 꺼지지 않으면서 차량 주변 한 100 몇 대가 같이 불탄 건데 전기차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전기차 지금 퇴출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화재가 몇백 대 타서 지금 이 현상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스프링클러 문제인 건가요, 이게? 그 스프링클러 작동과 똑같은 군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을 때는 옆에 차 당연히 타지 않았고 지나간 지 그 화재가 난 지 45분 만에 바로 진화가 됐고요. 네. 옆에 차로 불이 옮겨 붙거나 네, 막 불이 이런 거 옮겨 없나요? 붙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걸 또 실험으로 보여줬는데요. 스프링클러만 작동했어도 상부에만 작동했어도 지금 그 차 전기차 그 불난 차만 타고요. 네. 옆에 있는 차에는 전혀 불이 안 나가는 현상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밑에 하부까지 상부랑 하부 스프링클러가 하면 네. 훨씬 더 그 진화되는 속도 시간이 엄청나게 더 빨라졌다. 근데 이제 뭐 하부 스프링클러 있는 주차장은 별로 없으니까 상부만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상부만 작동을 해도 옆에 안 타고 그냥 하나만 탄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45분 만에 진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서는 사실 그냥 전기차는 불나면은 끌 방법이 없고 다 폭발하고 막 몇백 대 나서 이거 사면 뭐 인생 망한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과는 좀 다른 거네요. 네,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요. 또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조금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최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를 비교한 겁니다. 네. 천안에서도 21년도에 3년 전에 천안 주상복합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 진압하는데 2시간 42분이 걸렸고요.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아니에요. 이때는 또 전기차 아니고 일반 그 뭐죠? 휘발유차. 휘발유차 677대. 네, 엄청나게 많이 그 스프링클러 여부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금액이 차 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군산에서 요건 전기차인데요. 스프링클러 작동하니까 화재는 실질적으로 딱 한 대 나왔고요. 진압 소요 시간도 46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 주상복합 사고는 677대가 탔는데 이거는 계속 가솔린 차요, 그러니까 휘발유 차였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하니까 670대가 다 탔고 맞습니다. 2시간 42분이나 걸렸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요. 이게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뒤에도 조금 더 있나요? 뒤에 또 최근에 7월 6일날 인천 옥년 아파트에서 요것도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역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습니다. 화재 피해는 딱 2대 나왔고요. 진압 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앞에 천안 주상복합하고는 1시간 넘게 차이가 났고요. 최근 청라 사건이 8시간 20분 그 소방대원이 다 일일이 호수를 두고 진압을 했고요. 전기차지만 스프링클러 작동 안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경상을 입고 880대가 화재 그 전기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이것만 보면은 확실히 지금 아까 실험 결과도 그렇고 전기차냐 휘발유차냐가 중요한 거보다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냐만에 따라 지금 압도적으로 677대냐 800대냐 뭐 한두 대냐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된 자료라는 거죠? 네, 실제 데이터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실제 사례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찾은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자료들은 전기차 자체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라든지 대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진화의 이 스프링클러 역할이 굉장히 크다. 맞습니다. 저희가 배웠었는데 청라 사고는 그 뭐 관리사무소 이걸 뭐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오작동으로 뭐 생각을 하고. 그럼 대표님 뭐 다 좋은데 이거 뭐 좋긴 한데 그래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재 비율 자체가 전기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실제로는 어떤가요?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지금 미국 보험업체 오토 인슈런스 자료인데요. 자동차 종류별로 10만 대당 화재 건수를 비교해봤는데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차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네. 전기차가 최근 10만 대,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건수가 25건에 불과하고요. 내연기관차는 10만 대당 1530대입니다. 네. 훨씬 크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10만 대당 3476대로 전기차,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화재 빈도수가 높았고요. 그 다음이 내연기관차, 가장 전기차가 10만 대당 이 미국 보험 통계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표로 가져왔는데 주차 중에 화재 발생 빈도도 보면 사실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차이가 뭐 전혀 나질 않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전기차 주차 화재 발생 빈도인데요. 네. 전기차를 주차 중에 2022년에 10만 대당 4.6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율 자체가 아까 10만 대당 25건밖에 안 되니까 최근에 인천 청라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요 수치가 6.3대까지 올라와서 그런 거고요. 요 옆에 표 이건 내연기관차입니다. 내연기관차도 건당 3.8대고 전기차가 대략 평균 한 4.8에서 4.9만 대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조금 차이 조금 높다. 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전기차 화재 발생 누적 건수가 지금 요 표 보시면 2018년에서 2022년에 사실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화재 관련돼서 막 전기차가 엄청나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전기차 자체의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국내 배터리 셀 업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관리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요표에 잘 정리가 돼서 가져왔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모듈에 이미 방화 소재를 적용하고 있고요. 모듈하고 팩에 쿠링 시스템을 분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 업그레이드 버전 NCMA 버전 4원계 배터리 요새 3원계 배터리에서 지금 4원계로 넘어갔는데 4원계 배터리에 자체적으로 열 제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통적인 거는 네.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그 배터리의 조금이라도 안전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덴드라이트 현상, 쇼트 나는 거, 단락 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BMS 체제에서 경고 그걸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BMS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BMS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조차도 다 자체 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열 전파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 전파를 미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 가장 위험하니까 분리막을 Z폴딩 기법으로 적용해서 이 Z폴딩 기법을 통해서 분리막이 그 덴드라이트 현상이 최대한 적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물질을 구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 중에서도 약간 높은 정도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저렇게 좀 화재 안전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좀 요번에 화재가 된 그 벤츠 차는 네. 중국산 저가 배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중국 1등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로 밝혔다가 네. 이것도 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행인 거는 지금 배터리 실명제가 아주 유력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벤츠를 포함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가장 발빠르게 현대기아차가 대응을 잘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를 사용한 게 맞고요. 지금 벤츠 홈페이지 가시면 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게 EQE 350 모델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350에 페러시스라고 배터리 순위로 치면 10위권이고요. 당연히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아예 얘기도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듣보잡 배터리입니다. 여기 점유율이 세계 시장에서 1%대. 네,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네. 3년 전에도 배터리 화재로 리콜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 리콜 똑같은 형태로 화재 관련돼서 리콜 난 부분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중국 자체적으로도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리콜 관련된 미국과 중국에서 똑같이 리콜 관련된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최상위 모델의 상당 부분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지금 화재난 EQE 350 플러스도 CATL이라는 얘기가 있다 페러시스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 어떻게 보면
벤츠가 이 페러시스의 지분을 3에서 5% 정도 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페러시스 배터리를 설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그 유럽 어떻게 보면 명차 이미지, 네. 예, 그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페러시스 배터리가 지금 보시면 EQC 모델에는 전부 LG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EQA랑 EQB는 SK온이 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EQA나 EQB에 CATL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 밑단에 있는 것들은 전부 페러시스나 EQS도 페러시스 아니면 CATL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화재 안전성 측면 때문에 상당 부분 SK온이나 LG엔솔로 대체될 가능성 이미 지금 벤츠 입장에서는 지금 치명타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명차에 CATL이나 BYD도 아니고 페러시스인데 네, 페러시스 배터리 들어간 게 치명타를 맞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아주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지금 그 제조사를 밝히고 있고요. 첫 번째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딱 하나 코나에만 CATL 모델이 들어가는데 다행인 거는 CATL 모델 들어간 게 최신 모델은 아니고 2018년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LG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고 이제 그 제네시스 브랜드 GV 같은 거는 전부 SK온이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 캐스퍼가 이번에 LG엔솔로 들어갔는데 요 캐스퍼가 특징적인 게 그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LG엔솔 합작 HLI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저가 차종을 엄청나게 원가 절감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공정 혁신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도 싸게 조달받고 해서 굉장히 원가 경쟁을 높였다. 그래서 캐스퍼뿐만이 아니라 기아의 EV3가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기아도 역시 레이하고 니로 과거 모델에 CATL 배터리가 일부 들어가지만 대부분 SK온하고 LG엔솔로 일부 아주 한두 개 차종 빼고는 현대기아차는 전부 지금 LG엔솔 배터리나 SK온 배터리를 쓰면서 안정성에 대한 그 확신을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밝힌 게 스텔란티스 보시면 푸조에 들어가는 게 전부 CATL을 쓰고 DS 오토모빌 요 모델에도 CATL을 쓰는데 그 지프 요 랭글러란 차가 상당히 잘 팔리는 차거든요. 네. 요건 하이브리드인데 요거는 삼성 SDI 그다음에 그랜드 체로키 요것도 PHEV인데 삼성 SDI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출시 예정인 어벤져란 모델이 CATL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CATL 들어가는 스텔란티스 그룹조차도 CATL 모델이 상당 부분 이 화재 안정성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고 삼성 SDI로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이슈는 아니지만 CATL에 그 화재 났던 벤츠에 화재 났던 페러시스 브랜드가 똑같은 이 NCM 811이거든요. 네. CATL의 NCM 811이 어디에 탑재되어 있냐면 중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광저우 자동차 아이온이란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온의 CATL NCM 811 배터리가 2번이나 화재가 연속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텔란티스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인 ID4가 있거든요. 네. ID4도 이 CATL 배터리 그 장착하는 순간 충돌로 화재 발생하고 4명이나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E208 시리즈 100% 다 지금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프랑스 이 푸조 브랜드 E208에도 CATL 배터리를 화재 사고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CATL 배터리도 꾸준히 화재 사고가 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국내 배터리가 알려야 되고 유일하게 중국 배터리 하나도 안 쓰는 게 지금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전부 자 이트론 S 잘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요거 삼성 SDI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트론 5 쿼트로 요것도 삼성 SDI랑 LG엔솔이 양분해서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Q4 이트론 GT 네. 요것도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더 상위 모델 Q8 이트론 쿼트로는 전부 삼성 SDI가 들어가면서 계속 발빠르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표 안 한 데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빨리 지금 이 관련돼서 그 배터리 이 실명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 완성차 업체 중에 전체 지금 국내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 78개 종 중에 중국산 배터리가 25대로 32%를 차지했고 국내 배터리가 68%를 차지했는데 32%
중국산에 적용되는 배터리조차 중국과의 아주 지분 투자라는 전략적인 관계, 일종의 뭐 볼보랑 질이랑 네. 그 지분 관계 있고, 페러시스가 벤츠가 뭐 3%에서 5% 지분 갖고 있는 그런 형태, 그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휘발유차를 팔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이 25대라는 3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조차 벤츠가 지금 명성의 치명타를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은 국내 배터리로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국내 배터리 말고 대체가 없는 게 네. 아주 최근에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배터리 가장 잘 만드는 데가 노스볼트거든요. 네. 근데 노스볼트는 이미 지금 포기를 했어요. 지금 노스볼트의 가장 큰 고객이 BMW인데 네. 상당 부분 BMW 물량은 다시 삼성 SDI가 더 많이 가져갈 거다. 노스볼트 물량 한 3조 돼요. 야. 엄청난 규모인데 네. 그래서 지금 BMW 노스볼트 물량에 삼성 SDI가 갈 거로 예상되고 네. 삼성 SDI는 유일하게 LG엔솔이랑 SK온이랑 다르게 지금 6조 5천억을 캐펙스 투자를 올해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노스볼트 물량, 예. 그다음에 인디아나의 역시나 이 인디아나 코모도 공장의 스텔란티스 물량인데 아까 스텔란티스 브랜드가 요거거든요. 푸조, 지프, 뭐 DS 네. 오토모빌, 그다음에 스코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중국 브랜드가 상당히 중국 그 CATL이나 이런 중국 로컬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화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아까 BMW의 삼성 SDI 물량 늘어나듯이 네. 상당 부분 유럽과 북미에서 전략적으로 그 공장을 땡기고 있어요. 미국 인디애나 공장을 원래 내년 중순에 가동되는 걸 올해 말에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보조금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삼성 SDI만 지금 보조금이 뭐 400매덕 미만이거든요. LG엔솔 같은 거 뭐 4,000매덕씩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받을 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디애나 공장 빨리 땡기면 보조금도 받고 지금 요게 아주 굉장히 국내 배터리 셀사가 완전히 한 단계 다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도 그 자동차 회사들도 좀 고급 모델은 이미 국산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78%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네. 78%의 최상위 모델은 거의 LG엔솔 아니면 삼성 SDI, SK온이 꽉 잡고 있고요. 하위 모델로 갈수록 CATL이 많이 지금 여기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럼 CATL이나 네. 페라시스도 이 회사들은 이게 좀 위험성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니까 저가하면 좀 쓰고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CATL 모델하고 LG엔솔하고 배터리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쓴다는 거는 네. 좋으니까 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님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국산 배터리가 호재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저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맨날 뭐 화재 발생 비율이 낮다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 다 좋은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니 화재 발생 비율이 낮아도 불이 나면 끄기가 어렵다. 특히 네. 스프링클러 없는 데서 불도 나지 않냐. 뭐 자동차 사고도 날 거고 그래서 전기차 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좀 지금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화재 관련돼서 소방안전청에서 지금 화재 진화에는요 질식 소화포라는 거랑 이동식 수조가 사용이 됩니다. 특수 소재 그러니까 담요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담요 같은 개념인데 이 질식 소화포 자체는 덮으면 당연히 화염이 주변으로 퍼지는 걸 방지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 소방서에서 최근에 그 이동용 침수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질식 소화포는 화재 진압하는데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 너무 긴데요? 네, 길죠. 근데 이동용 침수조 같은 경우는 50분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소방안전청에서 이 단 10분 만에 전기차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는 그 이동식 침수조의 업그레이드 버전 드릴 관통용 소화 장비를 최초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습니다. 10분 만에 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기차 화재를. 그러니까 기존의 이동식 침수조가 50분 정도니까 5분의 1로 시간을 줄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하부 자체가 네. 밀폐형 구조인데다가 직접 물 뿌려도 잘 냉각이 안 되니까 그쵸. 구조적인 특성이 화재 진압이 어렵다 해서 이 드릴 관통용 화재 진압 장비가 개발이 됐고요. 수압을 통해서 드릴을 작동시켜서 배터리 케이스 하부 자체를 배터리 케이스 하부를 한
7mm를 직접 뚫어서 배터리 케이스 하부에 물을 분사해서 10분 만에 소멸하는 거고요. 요거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드릴 관통용 보시겠습니다. 수압을 통해 드릴을 작동하고 7mm 정도 되는 배터리 케이스 하부를 뚫고 물을 분사합니다. 외부에 그냥 물만 뿌리는 것과는 달리 직접 소화가 가능합니다. 차량 실험에서도 일반 소화는 다시 불길이 살아나지만 드릴 현대자동차에서 실험을 했군요. 네, 이게. 현대차로 실험을 했습니다. 네. 10분 만에. 합성 기자재 소화 장비를 만들던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전기차 확산에 따른 사업 다각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군요. 세계 최초로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 5분의 1을 단순시켰으니까. 충당하시죠. 여기 보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시연회가 있네요. 네, 주차장에서 지금 이거 들어가죠. 관통 장비가. 그래서 바로 배터리 케이스를 뚫고서 물을 직접 방사를 해서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렇죠. 그쵸. 그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이렇게 지금 지하 주차장에 미리 우리 뭐 충전소 짓듯이 설비를 그냥 라인에 깔면 라인에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럼 불나면 이게 가서 그냥 바로 꺼버리게. 자동으로 가서 진압되게끔. 이게 그럼 아까 그 작가님 그 대표님께서 얘기해주신 상부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도 이미 그 금방 꺼지는데 요거까지 되면 정말 순식간에 꺼진다. 그렇죠. 이게 일종의 하부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이거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군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봤는데 생각보다 화재 발생 비율도 오히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낮고 10만 대당.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도 상부 스프링클러만 작동해도 이렇게 막 몇백 대 타는 일 없이 그냥 그 한 대만 타고 진압이 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하부에서 불 끄는 신기술 하면 뭐 10분 만에 불 끈다 이러면은 좀 이 공포가 과장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좀 이제 알려지고 기술 개발이 됐을 때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있다, 하나만 뽑자면 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천 청라 화재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너무 그 딱 화재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전기차 포비아란 말을 연쇄적으로 다 쓰면서 그 굉장히 그 과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고 굉장히 오히려 더 공포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전부 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화재 안정성을 밝혀서 우리가 그 중국 업체랑은 다르게 완전히 차별화된 화재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배터리 업체별로 다양한 솔루션, 안전관리 기술을 중국과 완전히 차별화되게, LG 엔솔 같은 경우는 소재 단에서 모듈 단에서,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 차별화된 쿨링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삼성 SDI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하고 열 전파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사전 차단 후에 열 전파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은 분리막에 초점을 맞춰서 분리막을 제트폴딩 기법으로 적용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올렸다. 그래서 BMS가 당연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대기아차조차도 완성차 업체도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 조건하에서 유지 사용 가능한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BMS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엔솔, SK온, 삼성 SDI가 당연히 이 화재 사건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고, 지금 조금 우려되는 거는 화재 난 배터리 자체가 파우치형 배터리인데 그것도 오해가 있어요. 파우치형 자체가 화재에 대한 민감도나 안정성이 제일 낮은데,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으로 파우치형이 굉장히 뭐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잘못 오도된 측면이 있는데, LG 엔솔이 파우치를 잘하고 SK온이 파우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같은 파우치형에서 중국 거가 불이 났기 때문에 그 같은 파우치형끼리 비교했을 때 국내 배터리 파우치형이 좀 더 부각받을성이 높고, 만약에 파우치형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화재에 대한 뭔가 우려 요인이 생기면 삼성 SDI만 각형을 하거든요. 그럼 역발상으로 파우치를 안 하는 삼성 SDI 각형이
또 상대적으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계속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 자체를 액체 전해질을 안 쓰고 고체 전해액을 쓰니까 네. 화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하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왜냐면 분리막이 찢어져서 양극하고 음극이 섞여서 덴드라이트 현상으로 쇼트 나는 게 가장 많은 경우의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고체 전해액으로 막아버리니까 양극과 음극이 섞일 애초에 원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엄청나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투자 판단은 아직 이르다. 가장 삼성 SDI가 가장 빠른 건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삼성 SDI가 양쪽에 물리죠. 각형 배터리가 부각받으면 삼성 SDI가 뜰 수 있고 네.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받으면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양산 시점이 얼마 진짜 안 남았어요. 삼성 SDI만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27년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네.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요. 배터리든 양극재든 네. 소재나 셀 단위든 중요한 건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한 걸 바탕으로 상용화해야 되거든요. 상용화.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쵸. 불량이 안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율이 최소한 80% 이상 나야 되거든요. 근데 수율도 사실 장담 못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고체 배터리를 기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소한 1.8배 많게는 2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 비쌀 배터리를 과연 고객사가 사줄 것이냐. 네.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부각받은 만큼 삼성 SDI는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실 그걸 할 드라이브를 강하게 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삼성 SDI는 당연히 2027년 양산에 맞게끔 이미 샘플 테스트를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이미 네.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확 그 불을 지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G 엔솔인데 LG 엔솔은 기존 목표가 2026년인데 네. 이거 쉽게 가동률이나 생산 수율이나 안정성 잡기가 그 삼성 SDI가 얘기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LG 엔솔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엔솔은 2030년에 고분작의 황화물계 2가지 버전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거로 갔고요. LG 엔솔보다는 그래도 1년 빠르게 SK온이 2029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좀 빠른 것 같고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체 배터리 셀의 본연의 경쟁력, 다양한 화재 안전 기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화재 안전 기술 외에 지금 다양한 삼성 SDI는 ESS로 미국에 진출해서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넥스트라는 이제 수주를 받았고 네. 그 LFP 배터리 심지어 지금 NCMA 그 3원계 배터리의 문제다. 네. LFP는 무조건 안전하다. 또 그렇게 또 잘못 와전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LFP 배터리도 당연히 불이 나는데 네. 3원계보다 상대적으로 덜 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부각된다면 그 역시도 LFP 배터리를 LG 엔솔이 르노 삼성 르노 이제 스타트 끄는 거거든요. 5조짜리. 네. 네. 그래서 LFP 배터리도 유럽에서 LG 엔솔이 상당 부분 가져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삼성 SDI든 LG 엔솔이든 SK온이든 적극적으로 이 화재에 굉장히 우리가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고 화재 관련된 안전 관리 기술도 뛰어나다. 예, 그런 측면을 배터리 업체가 좀 이번에 사실은 그 온 우주가 네. 모아놓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보다 이렇게 화재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술 개발하고 있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도 네네. 실제로 고급 차종이 우리나라께 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번에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벤츠도 야 이거 중국산 이제 좀 못 쓰겠다. 이제 우리나라 거 쓸 가능성이 높고 네. 기술력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전고체 배터리도 뭐 요번에 계기가 돼서 조금 더 투자를 뭐 땡길 그렇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의 악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벤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도 BMW가 네. 다 명차인데 야 이거 어떻게든 원가 절감해서 좀 싸구려 중국 저가 배터리 좀 써볼까 하다 아차 싶은 거죠. 야 이거 중국 거 괜히 원가 낮춰서
저가 배터리 쓸려다가 그냥 다 불타 다 죽겠구나. 우리 회사 그냥 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충분히 그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 부분 사실 북미는 뭐 걱정, 왜냐하면 북미에서 지금 트럼프가 야 바이든이 100% 관세 인상해? 우리 200% 관세 인상 200% 관세 인상할 거야 하는 이유는 중국 차가 미국에서 안 돌아다녀요. 중국 전기차가. 그러니까 200% 300% 관세를 때려도 될 정도로 중국산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상당 부분 BYD와 CATL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를 뺀 유럽에서 점유율이 삼성, SDI, SK온, LG엔솔 합산 점유율이 따끈따끈한 지금 7월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6월달 누적으로 보면 48.6%거든요. 원래 57% 뭐 60% 가까이 되던 게 많이 내려왔는데 네. 그 내려온 거는 유럽의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뭐 BMW한테 팽당한 노스볼트 같은 유럽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온 게 아니라 CATL 점유율이 상당 부분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BYD는 BYD가 잘해서가 아니라 BYD 자체 뭐 송디엠이라든지 다양한 뭐 동물 명칭으로 만든 차들이 있거든요. 네. 뭐 돌고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BYD의 저가 차종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초중반의 차들이 유럽에서 잘 팔렸어요. 그래서 BYD 자체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그 BYD 전기차에는 거의 뭐 70% 80% BYD 배터리 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조차도 유럽에서 0.7% 1% 차이로 CATL하고 LG엔솔하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요 배터리 화재 사건 그러니까 벤츠가 어떻게 보면 진짜 까딱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상당 부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이 모든 사건을 봤을 때는 최대 수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요번에 정말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요 기회만 살리면 네네. 굉장히 좀 캐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쉐어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렇고 사실 뭐 배터리 뭐 들어간지 몰랐어요. 네네. 근데 지금 뭐 국토부에서 막 이렇게 밝히라고 하니까 이제 네네. 그 저도 오늘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벤츠는 중국산 배터리 비율이 뭐 80몇 %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BMW가 23%, 네. 그 다음에 아우디 그룹은 0%. 네, 빵입니다. 국내 배터리만 쓰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도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한 9% 정도, 맞아요. 과거 모델 일부에 한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썼는데, 요게 좀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좀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국토부에서 이제 배터리 제조사 밝히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권고가 아니라 좀 강제 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엔진이 뭐냐 이런 거 모르고 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차 살 그렇죠. 때. 네, 그렇죠. 이 배터리 좀 앞으로는 좀 이제 좀 밝혀질까요, 이게? 이미 유럽에서 2026년에 배터리 여권 도입을 예고를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배터리 라벨링 실시가 얘기가 나오고 중국도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이제 구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행법상은 전기차 제조사 외에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이 전기차 주행 그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걸 업계나 그 관련 기업들이나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법 관련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권고가 아니라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강제 규정으로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고 아마 그걸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요 사건을 계기로 요게 좀 확실히 법적인 절차가 보완이 돼서 누구나 내가 사는 벤츠가, 내가 사는 BMW, 내가 사는 현대기아차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그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잘못 인식되는 게 급속 충전 안 하면 뭐 화재가 맞아요. 뭐 충전료 뭐 낮아야 되는 거 완충 위험하다. 전기차 뭐 지하는 안 되고 지상에 되는 그런 좀 굉장히 그 단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배터리의 최적의 조건, 최적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급속 충전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급속 충전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 셀 간의 균일 전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간의 균일 전압을 맞추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완충하는 거 100% 완충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평소는 그냥 평소에는 40%에서 한 85% 정도 충전 수준을 유지하면 건강한 배터리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100% 완충이라고 해도 제조사들이 절대 100에 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100%라고 돼 있는 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96에서 97% 정도 충전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100%는 실제로는 제조사가 그 정도를 해놨다. 네. 저는 대표님 이거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조사들이 한 말씀하신 게 80에서 85%까지 채우는 게 안전하다고 하시죠. 100% 맞습니다. 완충은 어쩌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완충하고 나머지는 40에서 80% 정도 채워놓으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충전하는 내가 이거 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기본 85%까지만 하게 하고 그거 아주 좋은. 가끔가다 내가 뭐 100% 완충 하시겠습니까? 버튼 눌렀을 때만 하게 그렇게. 좀 이게 이번 기회로 좀 이런 거 좀 개선 좀 하자. 그게 아마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에 아마 그 기능을 충분히 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아까 연구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요번 계기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